이번엔 이런 5.18 가짜 뉴스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 씨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재판까지 간 5.18 가짜 뉴스,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죠? 맞습니다. 저희가 5.18 기념재단의 도움을 받아 파악한 종결 사건은 최소 6건입니다. 이 대부분 지만원 씨가 연루돼 있습니다. 민사 2건은 손해배상이 내려졌습니다. 모두 2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네. 형사 사건 가운데 무죄가 난 것도 있습니까? 네, 유죄 3건, 무죄 1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형사 사건 1건입니다. 따라서 민형사 사건을 모두 합하면 7건, 저희가 확인한 것만 7건입니다. 네. 무죄는 왜 나온 겁니까? 피해자가 누군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 씨는 5.18은 북한군이 내려와 펼친 게릴라전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건 맞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군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지 씨의 주장은 광주 시민과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유공자를 한 묶음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런데 허위 사실이면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현행법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5.18 재단과 민원연이 함께 만든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201건의 가짜뉴스를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 보고서는 공론화를 거쳐 법을 바꾸자는 게 결론입니다. 법을 바꾸자고 했는데 국회에서도 실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론 5건이 있었습니다. 이 5.18과 관련해 허위 왜곡 정보를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사실상 끝난 시점이어서 자동 폐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21대 국회가 해결을 해야겠네요. 예, 압도적 과반을 얻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원 민주당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박 의원은 20대 국회 땐 상대 당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해줬지만 이젠 대화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발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